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개미 이세욱 옮김 제1부 103쪽을 읽겠습니다. 어둠 침침한 협로의 암쪽에 나무로 만든 요새가 보인다. 금당구역이다. 사실 그 건물은 소나무 그루터기 둘레에 둥근 지붕을 세워놓은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벨로캉의 심장이자 척추구실을 하고 있다. 심장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곳에 여왕의 거처가 있고 귀중한 식량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척추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 그루터기 덕분에 도시가 폭풍과 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금당구역의 벽에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원시 문명인들이 글씨를 새겨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 통로들은 옛날에 그루터기를 가장 먼저 차지하고 살았던 흰 개미들이 파놓은 것이다. 시조 벨로키오키오니가 5천년 전 이 지역에 표착했을 때 오자마자 충돌한 것이 그들 흰개미들이었다. 아주 지루한 전쟁이 1000년 넘게 계속된 끝에 마침내 벨로캉 개미들이 승리를 쟁취했다. 그때 벨로캉 개미들은 영구적으로 튼튼하게 건설된 도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 도시의 통로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소나무 그루터기가 그들에게 도시공학과 건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위쪽으로는 평평한 탁자 같은 것이 높이 솟아있고 아래쪽으로는 깊은 뿌리가 땅 여기저기로 뻗어나가 있었다. 더 바랄 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불개미의 수가 점점 불어나면서 그 그루터기만으로는 모든 거주자들의 둥지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벨로캉 개미들은 뿌리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따라 뿌리보다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루터기의 윗부분이 더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그루터기 위에 장가지를 쌓아 올렸다. 벨로캉의 발상지가 되는 금단 구역은 현재 거의 비어있다. 어머니와 특별히 선발된 파수개미들만 거기에 살고 나머지는 모두 변두리에 살고 있다. 327호가 신중하고 불규칙한 발걸음으로 그루터기로 다가가고 있다. 불규칙한 발소리는 모래가 사뿐하게 흘러내리는 소리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규칙적인 소리는 걸어오는 자가 있다는 소리로 느끼게 해준다. 327호는 그저 어떤 병정개미와도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가 몸을 낮추어 기기 시작한다. 금당 구역까지는 이제 200머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루터기에 뚫어놓은 연화문개의 입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문지기 개미들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문지기 개미들은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머리가 커다랗고 둥글 넓적하다. 그래서 그들이 구멍을 막고 있으면 마치 그 구멍과 둘레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못을 박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살아있는 문이라고 할 만한 이 개미들은 옛날에 벌써 자신들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입증한 바 있다. 780년 전 딸기나무 전쟁이 일어나 노란 개미들이 도시에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다. 벨로캉의 생존자들이 모두 금당구역으로 대피하고 문지기 개미들이 안으로 후퇴해 들어가
금당 구역의 모든 입구를 밀봉해버렸다. 노란 개미들이 그 살아있는 빗장을 푸는데 이틀이 걸렸다. 움직이 개미들은 단지 구멍을 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턱으로 적을 물기도 했다. 마침내 노란 개미들이 키틴질로 된 문지기 개미들의 머리를 파내고 입구를 통과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원군을 꾸려 달려올 시간을 그들이 벌어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몇 시간 뒤에 도시는 해방되었다. 수개미 327호는 단 한 마리의 문지기 개미도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어쩌다가 문 하나가 열리는 때를 이용할 요량을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어머니가 낳은 알을 싣고 나오는 유모 개미를 내보내기 위해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재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도 하다. 방금 머리 하나가 막 움직였다. 그러더니 통로가 열리고 파수개미 하나가 나온다. 이번엔 안 되겠다. 파수개미가 곧바로 되돌아와서 그를 죽일 것이다. 문지기 개미의 머리가 다시 움직인다. 그는 뛰어오를 채비를 하느라고 다리를 구부린다. 아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다. 문지기 개미는 그저 자세를 바꾸었을 뿐이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문지기 개미라지만 나무 테두리에 그렇게 목을 찰싹 붙이고 있노라면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낭패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다. 수개미가 장애물을 향해 돌진한다. 그가 더듬이의 감지 능력이 미치는 거리에 들어오자 문지기 개미는 그에게 통행 허가 페로몬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문지기 개미는 구멍을 더 잘 봉쇄하려고 다시 뒤로 물러서서 경보 냄새를 발산한다. 금당 구역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금당 구역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사이렌을 울리듯 문지기 개미가 되풀이해서 냄새 분자를 뿜어댄다. 문지기 개미는 달갑지 않은 튼입자를 겁주려고 위턱을 빙빙 돌린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그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선 가로막는 것이 문지기의 공식적인 수칙이다. 서둘러야 한다. 수개미에게는 문지기 개미에게 없는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 문지기 개미는 어둠 속에서 장님이 되지만 수개미는 볼 수 있다. 수개미가 달려든다. 겨냥하지 않고 마구 휘둘러대는 위턱의 공격을 피하면서 위턱의 밑부분을 잡으려고 파고든다. 수개미가 문지기 개미의 턱을 하나하나 잘라버린다. 맑은 피가 흘러나온다. 턱의 남아있는 부분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이젠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 문지기 개미를 쓰러뜨리기는 했으나 327호는 여전히 입구를 통과할 수가 없다. 상대의 시체가 입구를 꽉 틀어막고 있는 탓이다. 문지기 개미의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반사적으로 구멍 둘레의 나무를 꽉 누르고 있다. 어떻게 한다? 그는 문지기 개미의 이마에 배를 대고 개미산을 쏜다. 문지기 개미의 몸뚱이가 움찔거리더니 개미산에 쏘인 키틴질이 회색 연기를 내면서 녹기 시작한다.
그러나 머리는 두껍기 때문에 쉽게 녹지 않는다. 그는 문지기 개미의 넓적한 머리를 뚫고 길을 내느라 4번이나 개미산을 쏘아야 했다. 이제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건너편에 쪼그라든 문지기 개미의 가슴과 배가 보인다. 저 개미는 그저 문일 뿐이다. 하나의 문에 지나지 않는다. 경쟁자들. 그로부터 5천만 년이 지나 개미들이 처음으로 지구 위에 나타났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됐다. 독립생활을 하던 원시적인 벌의 하나인 티핏과 벌의 먼 후손으로서 개미들은 턱도 침도 타고 나지를 못했다. 개미들은 작고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어리석지는 않아서 흰 개미들을 흉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들은 단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개미들은 촌락을 만들고 얼치기로나마 도시를 건설하였다. 곧 흰개미들이 그 경쟁자에게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흰개미들은 지구 위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은 자기들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의 거의 곳곳에서 섬이든 나무든 산이든 가리지 않고 흰개미 도시의 군대가 갓 만들어진 개미 도시의 군대를 상대로 싸웠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수백만의 위턱들이 나란히 늘어서서 칼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은 먹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훨씬 경험이 많은 흰개미들이 매번 이겼다. 그러나 개미들도 싸움에 미립이 나기 시작했다. 개미들은 흰개미들의 무기를 모방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들을 발명했다. 흰개미와 개미 사이의 세계대전이 줄잡아 5천만 년에서 3천만 년 동안 지구를 뜨겁게 달구었다. 개미들이 개미산을 발사하는 무기를 개발해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오늘날에도 그 적대적인 두 종 사이에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흰개미 군대가 승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